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불출마 선언의 이유 중에 하나로 가짜뉴스를 꼽을 정도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에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가짜뉴스라는 것은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적이 있고 또 독일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가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히틀러의 딸이라는 가짜뉴스 때문에 들썩인 적이 있고요. 지난 대선 때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워싱턴 인근 피자 가게 코메트 핑퐁 지하실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황당한 가짜뉴스 때문에 이런 아동들을 구해내겠다는 한 남성이 피자집에 총을 난사했다가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이제는 우리 사회로 엄습하고 있는데요. SNS라는 빠른 전파 매체로 무장한 가짜뉴스는 단순히 정치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신뢰가 약한 것을 파고드는 가짜뉴스, 이것을 막는 것은 엄격한 법 집행과 이를 구분할 줄 아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수준을 시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공판이요. 여기 이제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시가 어떻게 나오나 이거 아주 주목을 했죠. 그렇죠. 예. 한때는 그 최순실 씨 그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박 대통령의 그 가방과 옷을 이제 직접 만들어 주었고요. 이 최 씨 그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이제 고영태 씨. 이 최순실 씨와 멀어진 이유가 뭐냐? 검찰이 이제 이렇게 묻자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만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다시 도대체 그 위험하다는 느낌이 어떻게 들었느냐? 그러니까 가령 이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에게 그 장관이나 콘텐츠 진흥원장 자리가 비었으니 추천을 해달라 해서 추천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예산 같은 걸 그 짜기 시작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보고 겁이 덜컥 났다. 원하는 대로 뭐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뭐 노래 가사 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대로란 프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도. 네. 예.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서 좀 부적절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최순실 씨와 그 박 대통령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최 씨가 모든 일을 박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평소에 그 말을 해왔고 또 그 청와대 비서들이 마치 그 최 씨의 그 개인 비서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평범한 가정주부 정도로만 알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준비 서면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참 너무 좀 대조적인 이제 굉장히 대조적인 그 정반대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박 대통령 그 지난 3일 이제 헌재에 그 제출한 이 소추 사유 그 반박 서면을 통해서 국회 그 탄핵 사유와 그 최 씨의 그 국정 개입을 이제 그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그 지인으로 이 비서진들이 그 자신의 언어를 제대로 그 이해하지 못해서 연설문 등을 좀 봐달라고 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과거에 그 유치원을 운영을 했던 이런 평범한 주부로 생각을 했지 뭐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관계자들 그 진술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이제 반박 서면 내용과는 크게 좀 어긋나고 있죠. 또 그 세월호 참사 당일 이제 7시간 행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특별히 추가 서명을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추가 해명은 없었다고 하네요. 예. 자, 이 부분에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손학규 국민주권 개혁회의 의장, 손학규 전 대표죠. 이 국민의당과 통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네요. 네, 밝혔어요. 어제 저녁 이제 YTN 라디오에 그 출연을 해서 예. 이 국민의당 그 경선에 그 기꺼이 그 참여해서 승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 이건 뭐 이제 국민의당과 그 좀 통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그 개혁 세력이 합쳐질 때 연정 이전의 그 통합이 이루어질 때 경선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경선은 뭐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손학규 의장은 이제 그러면서 그 연합정부와 그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연합정부와 그 개헌에 좀 소극적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곧바로 그 대통령이 된다 한들 여소야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개혁 공동정부의 그 필요성은 바로 눈앞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김종인 전 민주당 그 비대위 대표의 그 거취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제 좀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조만간 결론을 좀 낼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면 이제 그 국민의당으로 온다는 이야기냐? 뭐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당으로 온다기보다는 이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그 개혁 세력에 그 동참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곧 그 김종인 전 대표가 결국은 뭐 민주당을 뭐 탈당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풀이될 수도 있어서 김종인 전 대표의 좀 거취가 좀 주목이 됩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YTN 그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여기 이제 나오셔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것도 복잡해요.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만 국민의당에 뭐 간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스몰 텐트라도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의 또 거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정운찬 전 총리의 이제 거취가 사실 이제 당장은 중요할 텐데 일단 그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지 않죠. 자,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연설이 국민의당 차례였었는데 근데 어떻게 안철수 전 대표가 했어요? 네, 그 박지원 대표가 이제 이번 그 교섭단체 그 연설은 안철수 전 대표가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좀 이루어졌다고 하죠. 역시 정치 구단이에요. 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사당 아니냐 어제 뭐 이걸 가지고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안철수 전 대표 이 대표 연설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2월 중에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나 그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아니면 18세 그 선거권 부여 등 이 개혁 입법을 추진하자.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도 뭐 뭐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적극 호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대선 공약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행 그 633 학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년 이렇게 돼 있죠. 이 학제를 2552 학제. 즉 3살에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2년 동안 유치원을 하고 이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혹은 뭐 직업학교 2년 이런 학제로 좀 바꾸자는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초등학교를 1년 먼저 지금보다 시작을 하고 또 그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그 과정을 현행 고교 과정까지 1년 단축하는 방안인데요. 어떻든 뭐 상당히 좀 새로운 이제 그 학제 개편안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그 정치개혁의 하나로 그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하면 각 당 후보들이 그 끝까지 완주하면서 이 정책 선거에 그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치권에 의한 그 정치공학적인 연대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그 연대가 아니라 결과에 의한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드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252 학제가 뭐 독일 학제다 그러는데 독일 학제 아니에요. 네. 독일은 초등학교가 4학년까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중고등학교 기간이 우리보다 2년이 길어요. 3년이 길어요. 그래서 대학교 우리식으로 하면 대학교 1학년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직제까지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야 워낙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어떤 논란이 조금 있죠. 근데 새누리당 김문수 비대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법률적 잣대로 따지는 건 무리다 이렇게 하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이시죠. 새누리당 이인재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요새 대선 출마 선언도 하시고요.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새누리당 김문수 비대위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시종일관 탄핵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기각돼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그건 기각이나 인용이냐는 헌재가 이제 알아서 하겠죠. 예. 저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예. 또 문제 있으면은 대통령 퇴임 후에 형사 책임 질 거 있으면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 시작하면 한국 헌정이 가겠습니까, 제대로? 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어차피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력 구조 이대로 갈 수도 없고 국정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또 과반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정이 가능한 정치 형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하고 취임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통령이 좀 일찍 퇴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온당했는데, 특히 이제 야당도 조급하게 서두르고 여당 안에서 탄핵을 오히려 앞장서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인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이런 문제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미국은 헌정 240년인데 탄핵으로 대통령 몰아낸 일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 거짓말인지도 아직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 만드는 거 몇 가지 이런 거는 형사 책임질 일 있으면 이미 끝나고 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지사는 사익 취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블랙리스트 같은 그분은 이제 시국회의라고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는 시국회의에 쭉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태도를 바꿨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요? 김문수 지사가요? 그렇습니다. 예. 태도를 바꿨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국회의에 쭉 나갔던 건 아닙니까? 예. 자, 지금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문체부. 무슨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정식 경로를 통해서 그걸 공문으로 작성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불이익을 줘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면 모르지만은 뭔지 아직 대통령 지식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여러 개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닌다면서요. 그게 공문서로 딱 작성이 된 겁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결국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 야당은 청와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 증거인멸이 진행 중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 검찰의 칼은 외과 의사의 수술 칼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라는 것은 국군 통수권자 또 외교의 수장이고 또 국정의 수반인 이 가장 민감한 최고 그 국가 기밀도 많고 최고 상징적인 그런 곳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을 요청해서 수사에 쓰면 되는 것이지. 거길 칼 들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하면은 그게 우선 나라의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국가의 기밀도 다칠 수 있고 그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 기간 연장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건 뭐 1차적으로 특검이 판단해야 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닙니다. 자, 태극기 집회에 다녀오셨죠? 그렇죠? 예. 예. 참석해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시민들이 지금 너무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눴고 걱정을 들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정치가 정말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달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 당에서는 반응이 어떻던가요? 태극기 집회 다녀오시니까? 저는 뭐 당에서 아무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이래 태극기 집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더 많은 숫자가 참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야당이 광화문 집회에 가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광화문 집회 물론 대부분 거기 참여한 분들은 뭐 아주 나라를 사랑하는 좋은 분들이시지만은 거기 그 안에 어떤 구호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 비판도 없이 야당 인사들이 거기 참여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민주화 지평을 열고 한 중심 세력인 보수 세력들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모인 그런 집회예요. 여기에 우리 새누리당 보수 세력의 대변자인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도 계속 참석할 예정이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워서 예. 그동안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예.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갔었고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갈 생각입니다. 예. 지금요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자진 탈당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런 속보가 떴는데요. 자, 예.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참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디까지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예. 이명박 대통령 빼고는 전부 다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막판에. 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야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쫓아냈어요. 그 예. 야당에 지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진 안 걸려 있습니까? 예. 이게 뭐 하는 일인가요? 이 당당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예.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말이죠. 예. 대통령은 함께 잘 돼도 영광도 그리고 오욕도 함께 하는 거예요. 당과 함께. 그게 역사 아닙니까? 예. 그 아들이 잘못됐다고 호적에서 파내면은 그게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지도 않고요. 예. 자, 지금 속보가 떠가지고 여쭤본 거고,
지금 대선 출마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 요즘 사실 보수층 후보, 보수의 후보로는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황교안 대행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그 황교안 대행은 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중한가요? 경제고 안보고 지금 몸이 10개라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 자리 제대로 일을 다 하시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우리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나 집어넣어가지고 여론 나오면은 그걸 붕 띄워가지고 반기문 총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겪지 않아도 될 혼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야당에선 새누리당을 포함하면은 어떻게 되느니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예. 안 지사가 어제 텔레비전 내가 언뜻 보니까 그 연정이라는 게 그렇게 공식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협치 정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발을 쑥 빼더라고요. 예.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연정이라는 게 내각제 하는 나라들에서 책을 몇 번씩 써가지고, 그렇죠. 계약서 만들어가지고 연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장난도 아니고, 국민들 선거 전략상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집어던지는 무책임한 말에 불과한 거예요.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은 보수 후보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개인의 아이디어인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는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보수의 대단결이 이제 절실하게 요구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현재 시국이 대한민국의 이 정통성이나 정체성 이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거 정말 우리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고 또 북한이라는 건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다뤄가지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근본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이런 국민들 여망에 의해서 지금 흩어져 있는 보수 세력이 다시 단결하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큰 흐름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진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진기. 사장님, 청아
아까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7분 3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좀 이른 시간에 서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으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여파 때문에 오늘 서부간선도로 타고 도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정교 조금 더 간 후 끝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도 처리 작업 때문에 뒤쪽으로 광명교부터 신정교까지 많이 어렵습니다. 반대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순수하게 이동량이 많아서 거의 전 구간으로 답답하게 통과합니다. 양녕로는 한경대교 남단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길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외곽으로 서창분기점 부근 밀리고 있고 같은 방향 군포나들목 조금 앞둔 곳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미리 고장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패,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인재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대위원의 어떤 이 탄핵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대표적인 율사 출신 중에 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새누리당 비대위원 김문수 전 지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부에서 이인재 전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임 이후에 법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탄핵까지 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김문수 전 지사께서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지난번 새누리당이 분당되기 전에는 박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탄핵이 마땅하다 했고, 민심을 거스르면 죽음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집권당의 정치가로 변모를 하셨는데 일종의 교란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식 프로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증거들이 탄핵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다의 말씀은 다 교란 행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정당한 통치행위.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박 의원님. 아니 김문수 지사님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인재 최고위원님은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통치행위는 그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아니, 통치행위를 이인재 의원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예. 누가? 김문수 지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통치행위는 그렇게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무슨 대통령의 고도의 결단 행위라든지 외교 관계, 또는 경제적인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고도의 결단 행위, 이런 데다 쓰는 거지. 무슨 최순실이라는 여자분하고 이렇게 40년 지기를 통해서 무슨 국정을 농단하고 비밀을 누설하고 이런 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태극기 집회에도 지금 여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일부 대선 주자들이 조금씩 이제 꾸준히 나갈 움직임을 보이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일종의 수단을 강구한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뒤집기 위한 일종의 대중 선동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 대중도 아주 극소수의 박근혜 대통령 골수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일국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저는 심증이 바꿔진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유승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네네네. 모든 대선 주자들과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이 탄핵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결국 승복하지 않을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로. 아니, 오히려 거꾸로. 네. 오히려 거꾸로 유승민 최고 같으신 분도 좀 사려가 깊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마당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하겠다. 즉히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고 또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죠. 그러나 기각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이것도 저는 교란행위의 일환이다. 과연 유승민 전 원내대표께서 국민 80%의 탄핵 찬성 의견을 과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왜 기각을 강조한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저는 헌재의 재판관분들이 심증에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월 13일이라는 이정미 재판관 소장 대행의 임기를 넘어가게 되면 9분 중에 7분이 남게 되고 7분은 의사정족수 즉 헌재 결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단 한 분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바로 그 점을 일종의 고도의 내관을 때리는 행위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유승민 전 대표님 그런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겠지만요. 예. 오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자, 근데 지금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 이 압수수색 협조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행 측이 또 다른 숙제가 이제 특검의 기간 연장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간 연장은 25일 그러니까 특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 3일 전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요.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그럴 수 있다. 즉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지요. 그 이유는 아직도 수사 쟁점 사항이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종의 사실상 대리인 같은 그런 실제로 법무부 장관 총리로서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 대행도 사실상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장 요청에 대해서 쉽게 승낙을 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특검 쪽에서 구체적인 지금 수사 사항들을 거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근거를 내면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려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님께서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근데 황교안 대행이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은 보수 쪽에서 제일 높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이제 보수는 분명히 있죠. 한국 사회에서 보수는 있었고 굉장히 강고한 세력을 형성해 왔는데요. 지금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진보적 의제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대 이상의 30%에 가까운 강고한 보수의 흐름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의 일정 부분이 황 대행에 대한 어떤 요구나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적절히 또 황 대행이 활용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선 행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올 거라고 보세요? 나오고 싶어 한다고 봅니다. 나오고 싶어 한다. 저는 법사위원도 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 두 번 다 인사청문회를 제가 했는데요. 저는 나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대행.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굉장히 길게 되는데. 대행공화국이 되는 거죠. 대행공화국.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의 성적이 아주 좋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네. 문재인 전 대표는 부동의 1위고 또 그 뒤를 쫓는 분도 안희정 충남지사고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제안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신유 선생님께서 저보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언론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지금 충남지사 하시는 또 안희정 지사님하고는 또 오랜 또 막역한 사이고 참여정부에서 또 뭐 긴밀한 대화를 나눴던 동지이기도 한데요. 대연정 발언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간 발언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 뒤에 대연정 발언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나갔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포함 여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그죠? 그렇습니다. 국민들 촛불 광장은 그냥 수십만 명이 아니고 연 1,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날의 국정농단을 하게 된 비호 세력, 부역 세력인 새누리당과의 일정 부분의 선을 긋고 청산하라는 그런 요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또 하나 이 부분 대연정이 꼭 아니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부동의 1위는 확실한데, 지지층의 외연 확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 9년을 지나면서 국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사회 경제적 요구들 특히 진보적 좌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취향들이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약간 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에서 45%. 많게는 47%까지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탄탄한 또 지지 흐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야지 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그걸 다 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지율을 다 합산해야 된다. 문재인 전 대표를 상수로 놓고 양자, 3자, 4자 구도로 놓고 보면 50%를 넘는 경우도 있고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죄송한데. 너무 많이 제가, 별 말씀을 하세요. 신유 선생님 아주 참.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조사 개요를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여론조사 이게 방송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오늘 신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 말씀을 하세요, 별 말씀. 어쨌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이 한 4월 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3월 13일 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저는 헌재의 헌법적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률 전문가로서 제가 본 증거에 의한 탄핵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물론이고 3월 13일 이후가 갖는 헌법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헌법적 정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8분과 7분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4월 말 대선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국정 안정과 정상화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